인구가 증가하면 주택은 부족해지고 수급에 의해 주택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반대로 수급에 의해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하향 안정할 확률이 크죠. 즉, 한국은 인구가 증가할 때는 주택가격이 상승했지만은 향후에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향할 확률이 크죠. 즉, 인구와 주택 가격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향후에 한국 인구가 꼭 감소한다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외부에서 이민이 또 증가할 수도 있고, 또 획기적인 또 출생률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남북 간 통일이라는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이렇게 화가 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인구 감소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2022년도 8월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령별 인구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총 인구는 5,155만 명이고 서울은 948만 명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전국이 2,372만 세대이고 서울은 447만 세대입니다. 약 세대당 한 2명 조금 넘는 수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자세하게 보면은 전국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 유소년은 낮고 또 현재 40세, 50세, 60세 인구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0세에서 49세 세대는 812만 명, 50에서 59세대는 864만 명, 60에서 69세는 730만 명, 즉 1950년대 전쟁 이후 태어난 50년대, 60년대, 70년대 태어난 베이비 세대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대가 앞으로 20년 후에 즉 2042년도가 됐을 때는 고령 인구가 되겠죠. 그러면은 2042년도에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나 될까? 이거를 추산해 보면은 2042년도까지는 출생이 연 한 20만 잡았을 때 20년 정도 곱하면은 전국이 400만이 됩니다. 그리고 2042년도까지 사망 증가는 20년간 약 1000만이 예상됩니다. 왜냐면은 현재 65세에서 100세 인구가 1000만 정도 되는데 20년 후면은 85세 이상의 인구가 됐기 때문에 사망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를 계산해 보면은 2040년도 전국 인구는 4555만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2022년의 인구에 출생 가능한 인구 400만을 더했다가 이거를 사망 1000만을 빼주면 4555만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서울의 인구는 2042년도에 약 880만이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8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을 보면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이 5,155만이고 세대수는 2,372만 세대이고 약 2.17명이 지금 현재 세대당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도별로 자연 감소, 즉 사망률에서 출생률을 빼주면은 자연 감소분이 나오겠죠. 이걸 보면은 2020년도에는 전국이 약 3만 명 정도, 2021년도에는 5만 7천 명,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는 약 6만 5천 정도가 자연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2020년도에 보합, 2021년도에 약 3,300명, 그리고 올 상반기에 약 한 7,0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요인도 있겠지만은 한국의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는 약 12만 명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과거 전국 7년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출생이 40만이었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35만 명, 그리고 작년에는 26만 명, 그리고 올 2022년도에는 출생이 약 24에서 25만 명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망은 2016년도가 28만 명, 그리고 2020년도가 30만 명, 2021년도가 32만 명. 큰 변동은 없지만은 향후 사망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0년도 올해는 출생이 24만 명, 사망이 36만 명, 그래서 자연 감소분은 약 12만 명이 예상됩니다. 향후 2023년, 2030년, 2040년, 2050년도에 인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이게 아마 통계청에서 몇 년 전에 했던 자료 같은데 2050년대에 4,736만 명, 서울은 792만 명을 예상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을 보겠습니다. 행정구역별로 보면은 경기도가 압도적이죠. 경기도가 1,359만 명, 서울이 948만 명, 인천이 296만 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향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인구 유입은 계속될 걸로 봅니다. 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를 보면은 2017년, 2035년, 2047년을 보면은 2047년을 보시면은 한반도의 동쪽, 한반도의 남쪽, 서쪽 이쪽이 인구가 굉장히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비율은 반대로 아까 같은 원리로 동쪽, 남쪽, 서쪽 이쪽이 굉장히 낮게 되죠. 즉 유소년 비율이 낮고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은 또 임신 가능한 여성분의 비율이 낮고 또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은 인구 소멸 지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인구 소멸 지수가 0.2인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임신 가능한 분이 20명이면 고령 인구가 1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불균형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국 아까 인구를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쪽, 특히 경기도 남쪽에 평택, 화성, 용인 쪽은 인구가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이 경제활동이 또 활발하고 또 첨단 공장이 많이 또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구의 어떤 유입은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반대로 농촌 쪽이라든지 어촌 쪽이라든지 또 남쪽, 동쪽 이쪽은 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한반도 우리나라의 인구의 어떤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계속 또 성장이 돼야 되고, 또 어떤 주거비라든지 또는 뭐 학원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또 어떤 안정적으로 또 관리가 돼야 될 거고, 또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또 마련돼야 할 겁니다. 또 국토의 어떤 균형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을 또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